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간조입니다.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기호보입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중요한 30문제만 뽑았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1번, 노화에 따른 미각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혀의 유두가 커진다. 여러분 유두가 뭐죠? 이 혓바닥에 오돌도돌한 거 있잖아요. 이게 유두예요. 혀의 유두가 커진다?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혀의 유두가 위축됩니다. 나이 먹으면 다 쪼그라들잖아요. 2. 혀의 미래 개수가 증가한다. 미래가 뭐죠? 미래가 맛봉오리예요. 미각세포입니다. 미각세포는 당연히 감소하겠죠. 나이 먹고 증가하는 건 많지가 않더라. 감소합니다. 그럼 미래는 어디 있나? 유두 이 밑에 미래, 이 맛을 느끼는 미각세포가 이게 미래라고 하네요. 유두는 위축되고 미래 개수는 감소된다. 3. 단짠이 향상됩니까? 단짠, 단맛과 짠맛은 감소된다 그랬어요. 단짠은 감소된다. 그럼 뭐가 늘어나? 인생의 쓴맛과 신맛, 쓴시는 잘 느낀다 했습니다. 나이 먹고 오히려 더 향상되는 건 없는데 쓴맛 좋아요? 신맛 좋아요? 별로 안 좋은 거는 또 증가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써라, 아이고 쉬어라, 그런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센시는 잘 느낀다, 단짠은 못 느껴요. 단맛을 못 느끼니까 설탕을 엄청나게 느꼈죠. 음식이 달고 짭니다. 4. 구강점막의 재생이 증가할까요? 어렸을 때는요, 뜨거운 국 먹다가 혓바닥 뒤면은 한두 시간 만에 낫는데요. 나이 먹으면 하루 이틀 간다는 거예요. 재생이 더 안 된다. 5. 맛에 대한 감지 능력이 떨어진다. 맞죠? 뭔가 신체적인 변화는 다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노인성 질환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노인성 질환 특징 중요하죠. 1. 단독으로 발생한다. 단독으로 발생하나요? 단독 발생이 아니고 다른 질병을 동반하죠.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어요. 당뇨가 생기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고지혈증도 생깁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또 혈압이 생겨요. 이렇게 다 도미노로 계속 질환이 다른 질병을 동반합니다. 2. 경과가 짧고 재발하지 않는다. 짧으면 좋겠죠. 여러분 무릎 아픈 거 날씨 흐리면 또 아프죠. 무릎만 아프나요? 허리도 아프고 손 마디마디 다 쑤시죠. 경과가 길고 재발이 자주 되죠. 재발이 쉽고 경과가 길다. 합병증까지 동반되기가 쉽다. 3. 증상이 뚜렷해요? 이게 늙어서 그런 건지 어디가 아픈 건지 증상이 거의 없고 애매하죠. 4. 대부분 급성 질병이에요. 급성으로 오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 했어요. 선망만 급성으로 오고 대부분은요 만성이고 퇴행성 질병입니다. 5. 질병이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가 쉽다. 맞죠? 다른 질병을 이렇게 동반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가 쉬워요. 설사 좀 했다고 우리 젊은 사람들 쓰러지지 않잖아요. 노인들은 의식이 없어집니다.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해요, 둔감해요? 민감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합니까? 증가합니까? 이게 국가고시에 나왔잖아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이게 뭐야? 그래서 인민감. 뭔진 몰라도 인민감으로 기억하자고 했는데 이게 국가고시에 떡하니 나왔잖아요. 인슐린이 뭐예요?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입니다. 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에 대해서 민감성이 감소하면 혈당을 안 떨어뜨리겠지. 그래서 당뇨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민감,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가 쉽다. 단독 발생이 아니고 다른 질병을 동반하고 재발이 쉽고 경과가 길다. 증상이 거의 없고 애매하다. 합병증이 동반되기가 쉽다. 대부분 만성퇴인성 질병이다. 이거예요. 3번, 안압의 상승으로 하면은 사실 딱 나옵니다. 뭐 나와요? 녹내장 나오잖아요. 시신경이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녹내장의 증상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1. 통증이 없는 흐린 시역. 통증이 없다 하면은 녹내장이 아니에요. 녹내장은 안압이 상승했다. 통증이 있다. 녹각. 각막이 뿌옇다 이랬어요. 통증이 없다고 하면은 이거는 백내장에 가깝겠죠? 이 뿌옇게 혼탁한 각막, 혼탁하면 백내장 아니야? 각막 하면은 녹각, 녹내장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녹내장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3. 밝은 불빛에서의 눈부심.
밝은 불빛에서 백내장이다. 비읍으로 기억하기로 했어요. 이건 백내장입니다. 4. 검은 눈동자에 하얀 백태. 5.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임. 요거는 다 녹내장의 증상은 아니라는 거. 녹내장과 백내장 항상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녹내장은요, 안압이 상승했다, 통증이 있다, 뿌옇게 혼탁한 각막, 녹각, 요거 하나만 기억할게요. 나머지가 다 뿌옇다, 흐리다 하는 것은 백내장의 증상이에요. 불빛주의 무지개, 비읍으로 시작하죠? 백내장입니다. 밤과 밝은 불빛에서의 눈부심, 다 비읍이죠? 다 백내장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안압 상승, 통증이 있다, 각막이 뿌옇다 하면 녹내장이에요. 4번 노화에 따른 신경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신경계 특성 뭐 있죠? 치매, 뇌졸중, 파킨슨이 신경계 특성입니다. 1번 신경세포의 기능이 증가한다. 증가하겠습니까? 감소합니다. 2. 정서 조절이 안정해져요. 정서 조절이 불안정해져요. 더 나빠진다. 3. 감각이 민감해집니까? 둔감해지죠. 4. 단기 기억이 감퇴한다. 단기 기억이 감퇴하고 오히려 장기 기억이 유지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10년 전 일은 기억하면서요, 어제 점심에 뭐 먹었는지 메뉴도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단기 기억은 감퇴하고 장기 기억은 유지가 된다. 5.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증가합니까? 감소하죠. 신경계 특성, 단기 기억이 감퇴한다, 장기 기억은 유지된다. 이게 맞는 거예요. 5번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감각기계가 뭐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요게 감각기계입니다. 1. 각막 반사가 좋아진다. 당연히 저하되겠죠. 2. 고막이 얇아진다. 얇아지는 거야, 두꺼워지는 거야? 고막이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니까 잘 안 들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둔해지니까 잘 안 들린다. 청력도 감소하죠. 3. 침의 분비량이 늘어납니까? 위액과 타액의 분비가 줄어든다 그랬어요. 4. 후각세포가 증가한다. 후각세포가 감소해서 냄새도 잘 못 맡는다. 5. 통증에 둔감한 반응을 보인다. 맞아요. 잘 모릅니다. 다쳐도 다친지를 잘 몰라요. 감각기계 통증에 둔감한 반응을 보인다.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 고막이 두꺼워진다. 청력이 감소되고 침 분비량이 줄어든다. 후각세포 역시 감소된다. 6번 노화에 따른 시각의 변화로 옳은 것은, 잘 안 보이겠죠? 1. 동공의 지름이 줄어든다? 뭔가 커야지 잘 보이는데 줄어드는 거 맞지 않을까? 잘 모르니까 일단 패스. 2번 눈썹이 굵어진다? 눈썹이 굵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늘어집니다. 젊었을 때 막 송승헌처럼 수검댕이 눈썹이다가 나이 먹으면 가늘어져서 그 선이 희미해지잖아요. 가늘어진다. 3. 결막이 두꺼워진다. 결막은 얇아집니다. 얇아지고 누렇게 변해요. 눈동자가 해야 되는데 그냥 누리끼리 하다. 4. 각막의 민감성이 증가한다. 민감성이 감소합니다.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도 감소했죠? 통증에 대한 민감성도 감소했죠? 웬만한 게 다 감소된다. 5. 수정체가 빨간색으로 변한다.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동공의 지름이 줄어든다. 이게 시각의 변화로 맞는 답이 되겠어요. 또 같은 계열의 색을 잘 구별하지 못했죠. 그 황화 현상으로 파, 남, 보. 파랑색, 남색, 보라색의 구분의 어려움을 느낍니다. 비슷비슷한 색깔이기 때문이에요. 눈부심도 증가하고 빛 수능도 어렵다고 했어요. 동공의 지름이 쪼그라든다, 줄어든다. 7번 당뇨병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은, 당뇨병 대상자 운동 중요했었죠? 식후 30분에서 1시간 뒤에 30분 이상 운동을 한다. 보기 보지 않아도 이게 항상 중요한 답이었어요. 1. 혈당 수치가 300 이상일 때 운동 강도를 높인다. 당뇨는요, 몇부터 당뇨라고 할까요? 공복인데 126 이상이 나오면 이거를 당뇨로 규정합니다. 보통 일반인들은요, 공복일 때 100 미만으로 나오거든요. 126 정도가 당뇨인데 300은 너무 높잖아요.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혈당을 일단 조절해야 돼요. 혈당을 조절하고 그리고 나서 운동을 해야지, 운동으로 이 혈당을 조절하는 건 아니라는 거. 이 운동 전에 혈당 강화제를 먹인다? 그럴듯하긴 한데 혈당 강화제는 운동 전에 먹는 게 아니고요. 의사 처방에 따라서 먹는 거지 운동 전에 먹는 건 아니라는 거. 3. 장시간 운동하는 등산을 권장한다? 무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질병에 따라서 운동을 하지 무리한 운동은 하지 않는다 했어요. 무리한 운동은 삼가한다. 공복 시 운동할 때는 고혈당에 대비합니까? 저혈당에 대비하겠죠. 운동을 하면 당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복 시에 운동을 하게 되면 저혈당에 대비해라 이거예요.
식후 30분에서 1시간 뒤에 30분 이상 운동한다. 이게 당뇨병 운동에서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 당뇨병 하면은 나중에 합병증으로 뭐가 온다 그랬어요? 발기부전이 온다. 그리고 발 관리를 주의해라. 뭐를 일자로 자르라고 했죠?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손톱은 둥글게 잘라도 된다고 했어요. 당뇨병의 4가지 증상이 또 최근 국시에 나왔었습니다. 뭐죠? 다음, 다식, 다갈, 다뇨예요. 쉽지 않나요? 다음, 다식, 다갈, 다뇨. 많이 마시죠. 다식 많이 먹죠. 다갈 계속 목말라요. 다뇨 오줌을 많이 쌉니다. 다음, 다식, 다갈, 다뇨가 당뇨의 증상이고, 발톱은 일자로 잘라서 발 관리를 해줘야 된다. 발기부전에 휴유증이 올 수가 있다. 밥 먹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혈당이 올라가니까 그때 30분 이상 운동을 한다. 주 5회 운동을 한다. 이 정도까지요. 8번 안압상승으로 이러면 바로 뭐가 나오죠, 여러분? 녹내장 나와요.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적으로 약해지는 질환은 안압상승이다. 통증이 있다. 뿌옇게 흐려지는 녹각, 각막이다. 각막이 뿌옇다 하면은 녹내장이에요. 9번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하면은 사실 딱 나옵니다. 대상포진이죠. 띠 모양의 수포, 통증, 가려움, 자결감, 타는 듯한 통증이죠. 포함한 발진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거는 대상포진이 되겠습니다. 대상포진,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 피부와 신경절에 염증이 생깁니다.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많이 생기죠. 그래서 대상포진 65세 이상이라면 예방접종 맞아라 합니다. 이 자결감 타는 듯이 이렇게 따끔따끔하니 아파요. 그래서 수포가 올라와요. 보통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등 뒤 브레이지어 라인 이쪽에 많이 생겨서 본인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픈 경우도 있어요. 저희 요양보사 동기 언니가 이 산부인과에서 일을 하는데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있었어요. 언니가 산부인과에서 일하는데 그렇게 허리가 아팠대요. 그래서 아기를 뭐 이렇게 막 돌보고 하다가 허리가 너무 아팠는데 알고 보니까 요통이 아니라 대상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살면서 그렇게 허리가 아픈 적은 처음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등 쪽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너무 아프다 하면은 좀 누구한테 봐달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상포진이 온 것 같다 하면 어디로 가셔야 되죠? 피부과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른 과 가면은 이게 치료가 늦어져요. 피부과로 가셔야 됩니다. 초기에 좀 빨리 잡아야지 이게 번지지가 않고 휴유증이 적어요. 한번 대상포진 걸리면 또 어떻게 되죠? 면역력이 떨어질 때마다 또 계속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 휴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고 평소랑 다른 아픔이 왔어. 그럼 여러분 대상포진 염두에 두시고 피부과 가세요. 65세 이상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40세, 50세도 요즘에는 면역력 떨어져서 많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가 몸이 어딘가 아프면은 피부에 발진이 없는지 좀 확인을 해보세요. 대상자도 아이고 쑤시다 그러면은 또 그냥 뭐 허리 아프겠거니 이렇게 그냥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피부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제 수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거의 다 대상포진입니다. 10번 다음 중 욕창이 발생할 위험 요소가 많은 대상자. 1. 영양 부족으로 근육이 위축된 대상자. 맞죠? 부적절한 영양 상태. 너무 삐쩍 마른 사람이 나쁜 것은 욕창이더라. 살찐 사람이 좋은 거는 욕창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쵸? 영양 부족으로 근육이 위축되면은 체중이 일단 감소하고 근육이 위축되면은 피하 지방이 감소되죠. 피하 지방이 감소가 되면은 욕창이 잘 생깁니다. 2. 변비가 있는 대상자. 변비가 있다고 욕창 생기는 거 아니죠. 3. 피하 지방이 많은 대상자. 욕창 오히려 안 생기고 좋아요. 4. 스스로 체위 변경이 가능한 대상자는 얼마나 좋겠어요. 욕창이 잘 생기는 사람은 장기간의 그 와상 상태죠. 그리고 체위 변경이 어려운 사람들 침대에서 막 잘못 끌어가지고 피부가 벗겨졌을 때 욕창이 생깁니다. 5번 요의 변이가 있는 대상자? 내가 그러면 지금 오줌 마려우면 저 욕창 대상자예요? 그게 아니죠.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뜻을 이해하면은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똥 매리고 오줌 마리다고 욕창 대상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요실금, 변실금 있는 대상자. 왜? 습기로 인해서 피부가 손상되잖아요. 미생물이 번식하니까요. 그래서 욕창 발생 위험 요소가 많은 대상자는 영양이 부족하고 근육이 없는 삐쩍 마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피하 지방이 많으면 오히려 욕창이 안 걸린다는 거. 정답 1번. 대상자가 요실금 증상이 있을 때 돕는 방법은 1. 야간에는 수분 섭취를 금지한다. 충분한 수분 섭취로 방광 기능을 유지한다고 했어요. 2. 이동 변기를 대준다. 배뇨 훈련을 한다. 요게 오히려 더 적합한 답이 되겠습니다. 3. 골반 근육 운동을 한다. 골반 근육 운동,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케겔 운동
요실금에 좋았죠? 요거 맞습니다. 4. 꽉 조이는 옷을 입힌다. 5. 장시간 소변을 참았다가 한 번에 배뇨하게 한다. 장시간까지는 아니고요. 방광 용적을 조금 넓히기 위해서 참았다가 배뇨하게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 가장 정답에 근접한 것은 골반 근육 운동을 한다, 케겔 운동을 한다가 되겠어요. 요실금이 있으면 골반 근육 강화 운동하죠. 충분한 수분 섭취합니다. 또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죠. 그렇게 해서 변비를 예방한다. 변비를 예방해야 복압성 요실금 안 생기잖아요. 그리고 살을 빼라, 체중을 조절해라. 이런 것들이 요실금 증상에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가 증식하여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가 힘들고 배뇨 후 잔뇨감이 있고 소변 줄기가 끊어지는 질환은 이거 뭐죠, 여러분?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해요. 요도가 좁아지니까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겠죠. 노화에 따른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생긴다는 거. 배뇨하고 나서도 잔뇨감이 있습니다. 소변 줄기가 굉장히 가늘어지고요. 소변이 바로 안 나오고 힘을 주어야 나와요. 밤에 자주 깨게 되죠. 소변이 마려울 때 또 참기는 힘들다. 심하다고 한다면 전립선 절제 수술을 받습니다. 13번 골다공증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단백, 고지방식이를 섭취한다. 고지방은 없습니다. 2. 탄력 스타킹을 착용한다. 탄력 스타킹은 정맥염에 사용하기도 해요. 심줄이 툭툭 튀어나오는 질환이요. 골다공증은 아니다. 3. 유연성을 키우는 요가, 수영을 한다. 여러분, 수영하면은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에 체중이 부하되면 더 아프죠. 그래서 이런 수중운동, 체중을 부하하지 않는 수중운동이 좋습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다고 했죠? 걷기나 조깅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요게 골다공증의 답입니다. 일어서서 하는 운동은요, 근력을 유지시켜주고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거든요. 골다공증은 골밀도가 낮아가지고 골절이 잘 되는 상태입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로 넘어지거나 낙상이 되면 고관절 골절이 온다고 했어요. 골다공증은 뭐를 먹어야 된다? 비타민 D와 칼슘을 먹어주는 게 좋겠죠. 햇볕을 쬐면 자체적으로 비타민 D가 생성되죠. 그리고 가벼운 걷기, 산책, 조깅 좋고요. 금연하셔야 됩니다. 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음료를 섭취하는 게 아니고 줄이셔야 돼요. 커피 많이 먹으면 뼈 녹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카페인은 골다공증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걷기나 조깅 같은 체중을 부하하는 운동이 골다공증에 좋다. 14번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는요. 비타민 D 플러스 칼슘입니다. 같이 먹어야 소화 흡수가 잘 돼요. 철 좀 들어라 C. 철 분재는 비타민 C랑 먹었어요. 비타민 C 또는 오렌지 주스랑 먹는다. 요렇게 우리 국가고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15번 퇴행성 관절염 있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운동 수영이었어요. 수영 또는 수중 운동. 수영이나 걷기, 체조도 좋습니다. 골다공증과 퇴행성 관절염 둘 다 할 수 있는 운동은 걷기예요. 하지만 걷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하면 수영이 더 좋고 또 골다공증이 있다고 한다면 걷기가 더 좋다. 둘 다 걷기는 가능하다. 걷기는 둘 다 가능은 하다.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면 수영이 낫고 골다공증이 있다면은 걷기가 더 좋다 이거예요.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걷기를 하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걷는 건 다 좋다. 16번 다음 보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노인성 질환은 연골의 마모와 관절 조직의 퇴화 상태,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진다. 관절을 많이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하다. 이거 뭐죠? 관절이 퇴행되는 거죠.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날씨에 따라서도 아프죠. 또 너무 많이 활동하면 더 아픕니다. 노인한테 가장 흔한 질환이 퇴행성 관절염이다. 무릎이나 허리가 많이 아프잖아요. 그죠? 근골격계 질환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노인이 가장 많이 아프다고 하죠? 추간판, 디스크가 오그라들어서 키도 줄어들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다는 거. 퇴행성 관절염, 아침에 많이 아프다, 쓸수록 많이 아프다 그랬어요. 수영이 좋다. 또 골다공증은 걷기가 좋다. 체중을 부하해서 근육을 키워주는 그런 걷기가 가장 좋고 비타민 D를 섭취해라. 고관절 골절은 골다공증 있는 노인이 넘어지거나 낙상하면 고관절 골절이 생긴다는 거. 심장의 수축력 저하 요것만 보면 사실 답이 딱 나와요. 뭐가 나와요? 수축력 저하면은 심부전입니다. 심장이 부전, 원활하지 않은 게 심부전이에요.
저산소증이 오는 경우 나타나는 증상은 심부전, 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심부전의 증상을 물어봤어요. 언어장애, 보행장애, 의식혼돈, 흉통, 손발의 통증. 뭘까요? 의식혼돈입니다. 언어장애나 보행장애는 뇌졸중인 경우에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더 많이 오고 있고요. 흉통은 심장이 아픈 거, 협심증인 경우가 많고요. 손발 통증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어요. 하지만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돼서 저산소증이 오고 의식이 혼돈됩니다. 그리고 현기증이 나요. 호흡이 곤란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심부전의 증상이라는 거, 의식이 혼돈되고 현기증, 호흡 곤란이 온다. 저산소증이 오게 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부전 하면 여러분 뭐 기억나시죠?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 5가지가 우리 교재에 있었어요. 뭐죠? 간, 심, 신, 갑부. 이게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이었죠? 간, 간경화. 심, 심부전. 신, 신장부전. 이거 역시 신부전입니다. 이거는 신장애 부전이에요. 갑부,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이 되겠어요. 간심신 갑부는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입니다. 금지가 아니고요. 제한하라, 웬만하면 먹지 말아라, 의사가 먹으라는 만큼만 먹어라입니다.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돼요. 이거 뭐라 그랬죠? 심부전이라고 했어요. 심부전은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돼서 허약감, 호흡곤란, 부종이 나타나며 계단 오르기, 쇼핑하기 등 일상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숨이 차다 그랬습니다. 신체 조직의 대사 요구에 필요한 충분한 혈액을 심장에 보내지를 못해요. 이 수축력이 뭐죠? 심장에서요, 피를 쭉 짜줍니다. 피를 쭉 짜줘서 전신을 돌아요. 전신을 돌아서 더러워진 피를 다시 끌고 들어와서 정화시켜서 다시 심장에서 피를 쭉 짜줘서 펌핑해서 혈액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수축력이 저하돼 꾹 짜주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환이 안 되겠죠. 순환이 안 되니까 허약해지고 호흡이 곤란되고 뭔가 순환이 안 될 때 더 붓는다는 거, 그리고 숨이 찹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준다. 수축력이 저하됐다 하면은 심부전이에요. 심장이 부전하다.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체중이 감소하면 복용량을 줄인다. 그렇지 않습니다. 2. 두통증의 증상이 없으면 약을 중단한다. 3. 혈압이 상승할 때만 약을 복용한다. 혈압이 조절되어도 먹으라고 했잖아요. 4. 혈압이 조절되어도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한다. 고혈압은요, 항상 국가고시 나오는 거 가장 중요한 거, 조절돼도 약을 먹어라 이것입니다. 혈압약은 꾸준히 먹어야 되지 마음대로 이 약을 더 먹거나 덜 먹거나 중단하거나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전날 복용하지 않은 약은 다음날 2회분을 복용한다. 약은 따블로 먹지 않습니다. 인삼이나 홍삼, 고혈압과 먹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인삼 같이 먹지 말아라. 또 자몽 주스랑 고혈압약 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 고혈압, 고지혈증의 부작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몽 주스랑 혈압약 먹지 말아라. 인삼과 혈압약 먹지 말아라. 이게 우리 국가고시에서 물어보는 중요한 것들이에요. 노인이 약물에 쉽게 중독되는 이유가 뭘까요? 1. 지방량의 감소. 심장의 수축력 증가, 감소되죠? 간의 대사 능력 감소, 위장의 위산 분비 감소, 신장의 배설 능력 감소. 요거 맞죠? 노인은 신장의 소변 농축 능력과 배설 능력이 저하되죠. 신장은요, 우리 몸에서 배설을 해줍니다. 약을 먹으면 간에서는 해독을 해주고요. 신장에서는 이거를 배설을 해줘요. 근데 배설이 안 돼. 어떻게 됩니까? 쌓이겠죠. 그래서 중독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노인은 뭐라 그랬어요?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합니까? 둔감합니까? 민감하다고 했어요. 그쵸? 또 피부는 피하 지방이 감소돼서 기온에 민감하다고 했죠. 포도당 대사 능력이 감소해서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인민감.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다 거의 웬만한 게 감소해요.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다.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다. 피부가 얇아져서 지방이 감소돼서 기온에도 민감하다.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돼서 당이 잘 안 떨어진다. 그래서 당뇨가 잘 생긴다. 포도당 대사 능력이 감소된다. 여기까지 알고 갈게요. 노인이 약물에 쉽게 중독되는 이유는 신장의 배설 능력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다입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노인성 질환이요. 1. 초기 진단과 예후 예측이 용이하다? 어렵죠. 2. 질환의 경과가 빠른 급성 질환이 많아요. 길고
만성 질환이 많다. 3. 질환의 원인은 명확하나 치료가 어렵다. 명확하지 않죠. 늙어서 그런 건지 어디가 아픈 건지 불명확하다. 치료가 어렵다.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가 쉽다 그랬어요. 젊은 사람 설사한다고 의식장애 일으키지 않잖아요. 노인들은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가 쉽다. 5. 약물의 배설이 빨라. 약물에 대한 반응이 둔감하다. 약물에 대한 배설 능력이 저하되죠. 그래서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다고 했습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가 쉽다. 초기 진단과 예후, 예측이 어렵다. 질환의 경과가 길고 만성 퇴행성 질환이 많다. 질환의 원인은 불명확하며 치료가 어렵다. 약물의 배설 능력이 저하되어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다 했습니다. 22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심혈관계예요. 혈압이 저하됩니까? 혈압은 상승한다. 심박동수는 감소한다. 심장 근육의 탄력성은 감소하고 최대 심박출량은 증가한다. 감소하죠. 5. 말초 혈관의 저항이 증가한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혈압이 높아진다. 고혈압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나이 먹고 높아지는 거, 좋아지는 거 말고 다 감퇴되고 떨어지는데 높아지는 것은 혈압이다. 그게 바로 말초 혈관의 저항이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혈관의 저항이 증가해야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혈압이 높다, 고혈압이다. 같은 말이 말초 혈관의 저항 증가입니다. 이 비슷한 용어를 아셔야 돼요. 3번 욕창 초기에 피부 홍반이 나타날 때 돕는 법은 욕창은 초반에 피부가 붉으스름해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1. 욕창 주위를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린다. 이거 나쁜 방법 아니죠? 2. 피부 변화 있는 부위에 파스를 붙인다. 파스를 붙이면 자극이 가죠. 파스를 붙이지 않는다. 3. 춥지 않으면 2-3시간 햇볕을 쬐다. 너무 길죠. 따뜻하다고 한다면 한 30분 정도가 적당하다. 4.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을 번갈아 쓰며 말라준다. 찬바람은 없어요. 감기 걸립니다. 따뜻하다고 하기보다는 미지근한 바람입니다. 5. 욕창 부위에 뜨거운 물주머니를 댄다. 뜨거운 건 안 돼요. 항상 미지근한 게 좋다. 중용이 좋다.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한다. 이게 바로 욕창 초기에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욕창의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어요. 피부 홍반이 나타난다. 1단계죠. 수포가 나타났어. 물집이 나타났어. 2단계입니다. 괴사되기 시작됐다. 그러면 3단계고요. 뼈와 근육까지 깊이 썩었다, 괴사됐다. 4단계 욕창이 되겠습니다. 이 단계도 물어보잖아요. 수포는 2단계라는 거. 24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소화가 안 되겠죠? 1. 청각 기능의 감소. 이거는 감각기계입니다. 청각 기능 감소되지 맞지 하고 답 표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소화기계 물어봤다는 거예요.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이거는 감각기계라는 거예요. 2. 기입성 저혈압이 발생한다. 저혈압, 순환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혈관계예요. 심혈관계 질환이다.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소화기계 특성은 아니라는 거죠. 3번 근력 운동 능력의 변화? 이거는 뭘까?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4. 위액의 산도 저하. 맞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소화기계의 특성이에요. 5. 감각 인지 능력 저하. 신경계 질환이죠. 감각 인지 능력의 저하. 신경계 질환 뭐가 있었죠? 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이 있었다. 소화기계 특성은 위액의 산도 저하. 탈과 위액이 안 나온다. 위액이 산도가 저하되니까 소화가 잘 안 된다 이겁니다. 25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약물의 대사 능력 증가예요. 약물이 대사가 잘 됩니까? 잘 안 빠져나가겠죠. 감소합니다. 2. 지방 흡수력의 감소. 요거 맞아요. 췌장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오는데 그게 감소가 되나 봅니다. 그래서 지방 흡수가 잘 안 된다. 노인은 그래서 지방을 조금만 먹어라 하잖아요. 탈과 위액의 분비가 증가되는 게 아니라 감소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직장벽의 탄력성은 마찬가지로 감소된다. 탄력이 없다. 쓴맛과 단맛을 잘 느끼지 못해요. 유일하게 잘 느끼는 게 쓴신이라고 했죠. 잘 느끼지 못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단짠은 못 느껴요. 그래서 음식이 달고 짜진다는 거 못 느끼니까 자꾸 설탕 넣고 소금 넣어서 달고 짜지고요. 쓴신은 잘 느껴요. 아이고 쓰다, 아이고 시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한다. 왜? 잘 느끼니까. 그래서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는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된다. 이것만 맞겠습니다.
약물의 대사 능력 감소, 타액과 위액의 분비 감소,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 쓴 시는 잘 느끼고 단자는 못 느끼죠. 26번 대상자가 잦은 설사로 탈수가 예상될 때 우선적으로 돕는 방법은 탈수하면은 수분 보충해줘야 됩니다. 차가운 흰죽을 먹인다. 찬 음식은 피해야겠죠. 상온의 음식 또는 약간 따뜻한 음식이 더 좋습니다. 이 우유 섭취량을 늘린다. 우유 먹으면 뭔가 유제품 먹으면 설사 더 하지 않나요? 3. 식이섬유 고지방을 준다. 식이섬유가 오히려 더 밑으로 쭉쭉 빼내줘서 조금 자제하는 게 좋다. 고지방, 지방은 아니다. 장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이나 이런 지방 음식, 섬유소는 피하는 게 좋다. 수시로 지사제를 복용시킨다. 지사제가 설사를 멈추는 약이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복용하는 거지 요양보호사 임의로 복용시키지는 않아요. 5번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수분을 제한하는 질병이 아닌 이상은 요실금이든 설사로 인한 탈수든 수분은 충분히 보충해 줘야 됩니다. 탈수하면은 수분 보충,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한다. 이게 항상 세트로 가게 되어 있어요. 27번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기침 반사가 증가한다? 증가하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뭔가 이물질이 낀 것을 기침에서 빼내주니까요. 기침 반사가 감소해서 흡인성 폐렴이 많이 걸리잖아요. 폐순환량은 당연히 감소하죠. 섬모 운동의 증가가 아니라 저하됩니다. 섬모 운동은 우리 몸에 나쁜 것을 이렇게 필터 역할을 해주는데 감소하니까 더 많이 걸러주질 못한다는 거. 기관지 분비물은 당연히 더 많아집니다. 길 가다가 할아버지를 코 휴지도 없이 칵 풀잖아요. 가래 칵칵 뱉고요. 분비물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호흡 근육은 위축된다. 숨 쉬는 게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다는 거. 28번 만성 기관지염을 앓고 있는 대상자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은? 만성 기관지염은 뭐죠? 이 기관지가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가 좁아져요. 숨쉬기가 힘듭니다. 점액성, 화농성 가래나 끈적한 고름 가래가 나와요. 심호흡하세요. 기침하세요. 이렇게 배출해야 되고요.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1. 습도를 높게 해준다. 적당한 게 좋습니다. 40에서 60%의 습도가 좋다. 공기 정화를 위해 방향제를 뿌린다. 공기 정화하는 거 좋은데요. 방향제가 아니라 뭐요? 공기청정기를 놔야겠죠. 3. 똑바로 누워서 안정을 취한다. 뭔가 호흡이 안 된다고 하면요. 상체를 올려주는 자세가 좋습니다. 숨을 빠르게 쉬게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적당히 호흡하게 하고요. 심호흡과 기침을 해서 기관지 내 가래를 뱉게 한다. 요게 가장 적합한 답이겠어요. 기관지에 염증이 있다고 한다면 화농성 가래나 기침을 배출시킨다, 금연한다, 공기청정기를 해준다. 습도는 40에서 60%가 좋다. 호흡기 질환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습도를 더 높입니다. 55에서 65%까지 높일 수가 있어요. 29번 다음 증상이 나타나는 노인성 질환으로 옳은 것은? 숨을 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이 있다 하면 딱 나옵니다. 뭐예요? 천식이잖아요. 기관지벽이 부풀어 오르고 근육이 수축해서 기관지가 좁아진다. 기관지가 협착된다.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을 하며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 알레르기 하면은 천식으로 연결하셔야 돼요. 왜? 꽃가루, 동물의 털, 요런 것에 의해서 기침이 엄청나게 나는 게 알레르기죠. 그러면 회피요법을 해야 돼요. 나를 이 알레르기 일으켰던 물질로부터 도망을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알레르기 하면 천식, 쌕쌕거리는 호흡음, 천명음 그러면은 천식으로 연결하세요. 천식이 가장 국가고시에 많이 나왔었다. 천식은 기관지의 그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기관지 벽이 붓거나 기도가 좁아져요. 꽃가루, 강아지털, 고양이털, 먼지 조심해야 되고요. 갑자기 차고 건조한 공기에 노출하면 기침이 엄청나게 남습니다. 그래서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는 거 침구류는 먼지나 찐득이를 없애기 위해서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우리 다 뭐 미지근한 물로 욕창 관리했잖아요.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그거는 바로 천식, 침구류가 되겠습니다. 찐득이 없애야 되니까요. 30번 폐결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초기에 객혈과 가슴 통증이 있다? 초기에는요. 대부분 무증상입니다. 주기적으로 객담 검사를 실시한다? 나쁘지 않죠. 일단 보류할게요. 아침에 고열이 나타나고 저녁에 열이 내린다? 뭔가 틀린 것 같죠? 고열은 오후에 고열이 나타나고
늦은 밤에 열이 내립니다. 오후에 고열, 늦은 밤에 열이 내린다. 4. 결핵약제를 일주일 정도만 복용하면 완치가 된다. 결핵약제는요, 항결핵제를 먹이는데요. 내성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결핵약을 먹이는데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복용 기간도 굉장히 길어요. 뭐 짧게는 6개월부터 2년까지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정도만 복용하면 완치가 되는 게 아니라서 결핵은 걸리면 간이 상한다 이런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약의 양이 엄청나게 많고 복용 기간이 길다는 거. 결핵은 감염성이 없는 유전병이다? 아닙니다. 결핵은 감염성이 있는 질환입니다. 호흡기계 질환이죠. 결핵균이 폐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2주 이상 기침과 흉통이 있다고 하면 결핵을 의심해 봐야 된다. 여러분이 집에서 2주 내내 기침했잖아요. 이비인후과 갑니다. 기침 얼마나 했어요? 2주 정도 한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결핵일 수 있으니까 폐 엑스레이 사진 한번 정형외과 가서 찍고 오세요. 이런단 말이죠. 오후에는 고열이 있다가 늦은 밤에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이 된다.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합니다. 왜? 결핵제가 양이 너무 많아서 간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거, 결핵 감염 대상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 어떻게 해요? 2주에서 1개월 이후에 방사성 촬영을 합니다. 왜? 접촉하자마자 걸리는 건 아니니까요. 왜? 잠복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2주 후 또는 1개월 이후에 검사한다. 뭔가 이상한 말인 것 같지만 맞다는 거예요. 결핵 전폐가 우려될 때는 마스크, 장갑, 가운 등을 착용을 합니다. 요양보호 업무를 그만둔다? 답이 틀려요. 그 대상자는 누가 돌봐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돌본다. 여기까지 알고 가실게요. 결핵은요, 초기에 대부분 증상이 없다. 무증상이다. 주기적으로 객담 검사를 실시한다. 오후에는 고열 증상이 나고 늦은 밤에는 열이 내린다. 항결핵제는 양이 많고 복용 기간이 비교적 길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